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사명자의 삶 14편 몽산포의 기적. 2025년 올해 8월은 몽산포의 기적 30주년이 되는 해로 더욱 의미가 있는 8월로 와닿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섭리의 추억 속에 한 자락이 소중히 남아 있습니다. 1995년 여름 수련회는 매년 월명동 자연성전에서 부서별로 개최되었던 것과는 달리 전국 각 지역별로 각 지역의 장소에서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 수련회가 8월 15일 서해안 태안반도의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선생님과 함께 서울, 부산 청년연합수련회로 열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칠포 해수욕장,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은 보길도, 이렇게 각 지역에 가보지 못했던 장소를 덕분에 많이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련회로 8월 15일 서울, 부산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날 이제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던 저는 청년부들과 함께 거의 밤을 새워서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달려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해변을 둘러보니 그 땅에서 해변으로 내려가는 그 해수욕장의 마지막 경계 부분, 그 부분에 이제 계단식 스탠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스탠드의 상단 거의 끝부분쯤까지 물이 출렁이며 경계를 막 넘어올 듯이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만조즈음의 시간이라 한다 해도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잘못하면 길을 넘치겠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그 한 해 중에 가장 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해안이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고, 굉장히 그 맑은 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흐린 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무섭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아침 식사 후에 이제 수련의 첫 순서가 진행되었는데, 만조 시간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그 물이 이제 썰물 시간이 되니까 썰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이미 상상 이상으로 넓은 해변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모두 이제 바닷물이 빠져나간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회식을 하는데요. 개회식을 마치고 선생님께서 이제 그날이 광복절이었고, 또 일본 청년부들도 수련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광복 50주년 기념식을 한일 청년부들이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한국, 일본 청년 1,500명이 모여서 선생님의 선창에 따라 대한독립 만세 3창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감격적이었죠. 광복절에 한국, 일본 양국의 현재의 미래인 청년들이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평화와 화합의 이 장면은 그 누구도 연출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몽산포에서의 첫 번째 기적이었죠. 한 번은 이제 월명동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작업자 막사가 있었는데, 한 회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작업자 막사에서 이제 같이 일을 마치고 누워 있는데 옆에 일본 회원이 왔더래요. 그래서 같이 일본 회원과 나란히 누워서 이제 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일본 회원한테 너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역사 속에 하니까 두 번째로 존경하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대요.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저격을 당한, 어떻게 보면 침략의 원흉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본 입장에서는 근대화의 아주 중요한 개혁적인 인물로서 이 근대화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겨지나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 진짜 이거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하는 사람과 옆에서 나란히 누워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거 참 어떤 면에서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야, 이게 섭리인가? 이 섭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한다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같이 있을 수 있을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거 광복 50주년 기념일에 한국, 일본 청년들이 1,500명이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기적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해수욕장에
맞는 물놀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신나게 물놀이도 하고 프로그램도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해변을 돌아보니까 아침 일찍 만조 시간에 물이 차올랐던 그 해변 끝 그 계단식 스탠드가 아득하게 보일 정도로 물이 정말 많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물에서 놀다 보면 그냥 물 따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분명히 바다 쪽으로 멀리 간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긴 거예요. 그래서 서해안의 그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까지 멀리, 이렇게까지 빨리 물이 이렇게 빠진다고? 그저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에서 자랐지만은 고향이 남해 섬이었기 때문에 그 밀물과 썰물을 뭐 많이 보죠. 하루에 2번씩 보니까. 근데 확실히 남해안과 달리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이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놀이 후에는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이제 백사장에서 선생과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몽산표 해변은 아주 해변 길이가 길고 또 물이 빠져나간 그 폭도 좋게 한 1km 정도는 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해변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딱딱함까지 갖추고 있어서 물이 쫙 빠지고 난 그 해변에 한쪽에서는 막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또 저쪽에서는 말 타고 달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환경이니까 뭐 축구하기가 너무 좋았죠. 근데 한참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이제 썰물이 시간이 바뀌어서 밀물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밀물이 되어서 해변으로 향해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밀물이 얼마나 빨리 밀고 오는지 뭐 생각해보세요. 그냥 그 계단 스탠드에 꽉 찼던 데서 저 멀리 뭐 1km도 더 될 듯이 멀리 물이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들어왔다 이걸 하루에 2번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물이 밀고 들어오는 속도도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 축구 골대와 운동장 라인을 계속 옮기면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옮길 데가 없을 정도로 축구 경기 하기에는 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술제를 하자 하셨고, 그래서 즉석 패션쇼, 장기자랑, 게임 등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다가 이제 배구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구 경기를 이제 뭐 여러 팀이 경기를 하다가 그 배구 경기의 마지막 결승전은 부산과 서울팀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양 팀에서 각각 1세트씩 띄워주시면서 결국 1대1 세트 스코어가 되어서 최종 결승 세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승 세트는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이제 부산 청년부 편에 오셔서 경기를 하셨는데 이게 선생님께서 이제 경기 중에 실수하는 우리 팀 선수는 바로 경기장으로 이제 퇴장을 시켰습니다. 뭐 9명 9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1점 경기인데 9인제 경기에서 한 사람이 한 번만 실수해도 9점, 2번 실수하면 거의 점수 다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고 한 번 실수하면 이제 결승 세트니까 다 내보낸다 해서 결국 우리 편은 선생님과 또 저를 포함해서 총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 나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실수로 나가게 되니까 굉장히 긴장이 막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위안이 된 것은 밀물이 무서운 속도로 밀려 들어와서 아무래도 경기를 끝까지 하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중단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서브를 넣으시면서 서브를 전담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팀이 3명밖에 없으니까 그 이제 그래도 3명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비는 곳은 거기에 있는 여자 회원들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뭐 배구를 잘하지도 못하는 여자 회원들 들어오라 해서 한 3명 정도 더 추가해서 이제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서브를 넣으시면서도 밀물아 들어오지 마라 하고 계속 이제 주문을 외우시면서 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바닷가 쪽 코트 주변, 그러니까 라인이 이제 바닷가 쪽으로 서 있는 거기에 이제 라인 따라 삥 둘러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고 응원하잖아요. 근데 바닷가 쪽 코트 주변에서 응원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밀물로 인해서 자기 발이 이제 위협을 받는 거죠. 발이 이제 그 물에 적실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그 바닷가 쪽 코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편 코트 라인 밖으로 다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 그쪽 라인은 아무도 응원단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쪽 라인 쪽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 2, 3분 안에 배구장 안으로 물이 밀고 들어와서 경기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만 더 버티자. 쫓겨나지 않고 조금만 더 버티자 하고 계속 경기를 했습니다. 금방 들어올 거라고. 그 배구장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이제 중단하자 할 거 아닌가. 시계를 보니까 거의 7시가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에 집중하면서도 힐끔힐끔 옆을 보면 분명 지금쯤은 배구장 라인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침에 스탠드 상단까지 출렁이던 물이 썰물 시간이 되니까 급속도로 빠르게 빠져나갔고 또 오후에 밀물 시간이 되니까 상상 이상으로 빨리 밀고 들어왔는데 조금 후에는 아침에 스탠드 상단까지 물이 출렁였듯이 그 밀물이 아침에 그 시간대처럼 스탠드 상단까지 차오르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 더 이상 밀물이 전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이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물은 배구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에는 오히려 밀물이 이제 썰물이 되어서 오히려 더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미 만조 시간을 넘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제 썰물 시간으로 전환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도 생생하게 물이 멈추었던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배구 경기에 긴장하며 집중하느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무섭게 밀려오던 밀물이 멈춘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밀물이 멈췄다. 누가 비디오로 찍은 사람 있냐? 역사를 기록해 남겨야지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술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표적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비디오로 찍은 곳이 없었어요. 부산 여러 교회가 있었고 서울에 여러 교회가 있었고 또 일본이 있었는데 못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찍었겠어요? 각 교회는 비디오 카메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남겨야 된다고 그때 굉장히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고 책망하듯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각 교회마다 다 비디오 카메라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일본 교회에서 카메라로 그걸 찍었던 장면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역사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해안 경계 스탠드 계단 끝까지 들어와 출렁이던 물이 저녁에는 분명히 동일한 지점까지 분명히 밀고 들어와야 했는데 그렇게 무섭게 밀려오던 밀물이 배구장 라인 직전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다시 썰물로 빠져나갔으니까 이걸 직접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건 믿겠습니까? 이후 15년이 지난 어느 날 선생님께 그때 상황을 고백을 드렸더니만 몽산포의 기적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 기적과 표적이다. 옆에서 직접 봤으니 사람들에게 증거해 하셨습니다. 정말 몽산포의 기억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적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도 표적을 보이신다는 교훈을 오늘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이는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이 몽산포의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해 보았습니다.